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어느덧 제 모든 계좌가 양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동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이번 조정장에서 최대 1,200만원 수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버틴 결과 다시 3,200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 역시 30% 수익률까지 올라왔고 360만원 수익금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어느새 제 수익은 3,6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왜 가만히 냅둬야 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100번 중 85번은 조정장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제 FOMC 회의록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스탠스를 확인시켜주면서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중요했던 발표들을 살펴보면 먼저 CPI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생각보다 크게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미국 주식 크게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과는 반대로 생각보다 미국 주식에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행히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제 PPI의 갑작스런 예상치 상해는 급등한 유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유가는 재고 급등 소식으로 인해 급락을 보이고 있는 추세죠. 이 추세라면 PPI의 지금 깜짝 반등은 이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한 달짜리 반짝 반등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이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는 다시 떨어질 요인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10년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번에 잠깐 반등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했을 땐 반등하지 않았고 2%대에 진입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PPI 발표 이후 더 이상의 큰 호재가 없던 미국 증시는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서서히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미국 증시입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바로 FOMC 회의록 때문입니다. 지난달 FOMC 회의 때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를 알 수 있었는데요. 저번 FOMC 회의록은 연준 위원들이 예상보다 매파적 스탠스를 보이면서 시장이 놀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제 공개된 FOMC 회의록은 달랐습니다. 딱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회의록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드리면 연준 위원들은 과한 긴축에 대한 위험과 덜 긴축하는 위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향후 지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이는 추가 긴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연준의 스탠스가 뭐냐면, 현재 정책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그 정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초점을 금리 인상이 아니라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앞으로의 연준 스탠스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동결을 얼마나 하느냐, 이겁니다. 연준은 아마도 경제 둔화나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보이거나 물가가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 판단되는데요. 그럼에도 내년에는 인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회의록에 힘을 불어준 게 바로 매파 윌러 연준 이사입니다. 매파로 불리는 이 윌러 연준 이사가 최근 금융시장의 긴축이 연준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즉 이번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추가 긴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연준 위원들은 다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라고 최근 스탠스를 갑자기 바꾼 것이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아주 좋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고 있다 라고까지 발언해주며 시장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죠. 아주 좋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고 있다 라고 윌러 연준 이사가 발언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태풍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저는 헤드라인 CPI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즉 코어 CPI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는 4.3%였으며 이번 달 예상치는 4.1%로 둔화입니다. 과연 이 예상치대로 나올지, 아니면 설마 CPI의 선행지표인 PPI 결과처럼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밤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어느덧 제 모든 계좌가 양전했습니다. 기존에 들고 있는 웅줍 시즌1 계좌는 다시 수익이 3,600만원까지 올라왔고 8월에 모두 익절하고 다시 웅덩이에서 줍줍을 시작한 웅줍 시즌2 계좌 역시 50만원 수익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공포지수에서 공포인 상황임에도 거기에 아직 제대로 반등하지 않았음에도 제 모든 계좌는 양전했습니다. 이게 웅덩이 매매법, 웅줍을 해야 하는 이유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8월과 9월 조정장에서 약 3,500만원 정도 웅주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조정장에서 용기를 냈고 제 소중한 돈으로 분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잠깐의 반등으로 양전하게 되는 게 웅덩이 매매법과 웅주 분할 매수의 힘입니다. 함께 매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제 실시간 매수와 매도 그리고 포지션 변화에 대해 유튜브 멤버십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제 독서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 레버리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버리지의 핵심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들의 시간, 전문 지식, 투자된 노력을 레버리지하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그들과 근접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돈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부자들은 이런 투자를 아낌없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 멤버십을 통해 몇십만원 상당의 유료 정보와 가장 확률 높은 주식 투자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이 레버리지라는 또 다른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처럼 레버리지라는 기술도 함께 활용하면 부자 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존 템플턴의 말대로 증시에 피가 낭자할 때 설령 그것이 우리의 피일지라도 우리는 이때 웅주 분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제 계좌가 수익 6천만원에서 이번 조정장에서 1200만원까지 떨어졌었고, 저는 그럼에도 용기를 내며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내 계좌가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내 계좌를 쳐다보기 싫을 때, 그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스닥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기가 막히게 상승 추세 하단선을 찍고 반등하며, 일봉 차트로 보면 상승 추세 하단선을 살짝 뚫고 내려갔지만 이는 결국 속임수, 휩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RSI와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 그리고 상승 추세 하단선, S&P 500 종목들 중 5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간 종목의 비중, 공포지수와 마진 부채 데이터를 보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수해야 한다고 이번 반등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는 이런 조정장이 찾아오면 늘 더 큰 하락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작년 러시아 전쟁 보면 하락장의 초입일 수도 있는데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그 하락은 오지 않으며 지금처럼 이렇게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뒤늦게 참다 고점에서 불타게 되죠. 자, 오늘 CPI 발표, 증시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에 따른 대응입니다. 만약 증시가 다시 떨어지면 우리는 다시 웅주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증시가 그대로 상승하면 매수 타이밍을 다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번 3개월째 지속되는 조정장에 이때마저 웅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체 언제 웅주팝니까? 조정장은 1년에 단 한 번, 두 번만 찾아옵니다. 이럴 때 웅주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럴 때 악재를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최악의 경우로 하락장을 만난다면 작년에 만나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당장 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미칠 것 같지만 1, 2년만 지나도 어느덧 내 계좌는 지금처럼 양전해버린다는 사실을 말이죠. 작년에 마이너스 7천만원까지 갔던 제 계좌가 올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중한 하락장 경험을 작년에 그대로 몸으로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겨낸 성공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떤 하락장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단단한 투자 그릇이 형성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